자, 헤더 부분에는 일단 반응형을 위한 뷰포트 메타 코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타이틀 안에 내용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야지 표준에 맞는 코드가 된다. 그리고 jQuery 라이브러리 삽입을 해줬고, 레이아웃에 관련된 CSS와 커스텀 JS, 페이드 JS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기능을 지금 분리를 해서 넣는데, 요 기능들을 지금 좀 살펴볼 거고, 자, 다음 바디의 전체 구조는 랩이라는 영역으로 감싸 놓은 상태이고요. 자, 이 안에 보면 이제 헤더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랩 영역, 그리고 컨텐츠 영역, 그리고 푸터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영역은 컨텐츠 안에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각의 헤더는 이제 로고 영역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영역, 자, 내비게이션은 nav라고 하는 ID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v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 안에 보면은 ul, list, 앵커 형태의 전통적인 메뉴 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 메뉴와 자, 2차 메뉴의 클래스는 서브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자, GMB와 서브 1차, 2차. 자, GMB 안에 이제 리스트, 그 다음에 서브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요거를 감싸주는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함께 자, 이미지 슬라이드 해가지고 BG123 슬라이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아이들은 배경 이미지로 삽입을 할 거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미지로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컨텐츠 랩은 자, 콘 해가지고 지금 이 컨텐츠 자체를 가지고 자, 콘 해가지고 1, 2, 3 자, 세 가지로 놨는데, 각각의 영역은 이제 바로가기 쪽과 배너와 그 다음에 탭 메뉴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3단 3컬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탭 메뉴는 클래스 탭에 자, 메뉴 이름에 해당하는 자, 리스트, ul 리스트로 공지사항 갤러리, 그 다음에 컨텐츠에 해당하는 공지사항 영역과 그리고 갤러리가 들어가는 영역, 자, 이렇게 그냥 큰 틀만 잡아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여기에다 이제 컨텐츠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푸터 영역에 자, 뭐가 있어요? 다시 로고와 함께 그 다음 카피라이트, SNS 영역, 자,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의 구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모달 레이어는 모달 랩 영역 안에 자, 다시 모달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달 레이어의 커다란 박스, 즉 프레임이 되겠죠. 자, 이 안쪽에 타이틀이 들어갈 영역과 컨텐츠 내용이 들어갈 영역과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이 들어갈 영역을 별도로 설정을 해 놓게 된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HTML 구조를 다 써놨어요. 자, 레이아웃 CSS는 저기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해놨죠? 초기화를 시켜놨고요. 자, 램 영역은 미리 이제 작성된 와이어프레임을 통해서 일단 너비 1200짜리 고정 형태의 너비를 가지고 마진제로 오토를 주어서 랩 영역 전체를 가운데에다 배치를 해줍니다. 헤더와 슬라이드 랩, 컨텐츠 랩, 푸터 랩은 제시된 대로 100픽셀, 300픽셀, 200픽셀, 100픽셀 각각 설정을 해주고, 영역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각 영역에 대해서 그냥 배경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물론 다 지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헤더는 패딩 탑을 30픽셀을 줬어요. 패딩 탑을 줘야지만 위쪽에 여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여백이 생기게 되고, 로고 클래스는 너비 200, 자, 나부 영역은 1000, 그래서 1000 더하기 200 하면 전체 1200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퍼센트에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은. 포지션, 릴레이티브, 자, 뭘로 잡았어요? 상대 위치로 잡아줬고, 자, GMB를 앱솔루트로 잡았어. 그리고 기준 위치를 라이트 제로, 오른쪽 끝에다가 맞춰 주었고요. 자, 너비는 50%니까 누구에 대한? 부모 요소인 나부에 대한 50%가 됩니다. 높이 40픽셀, Z 인덱스를 꽤 많이 올렸죠.
뭐 거의 맨 앞에다 띄운다는 얘기고,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GMB 안에 있는 리스트는 자 너비 25%. 자 왜? 1차 메뉴는 4개니까 100%를 4로 나눈 퍼센테이지로 잡았고, 높이는 100%로 해서 부모 용역인 GMB에 맞췄습니다. GMB 안에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 자 테두리를 보더 1픽셀 솔리드, 색상은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기본 글자색이 되겠죠. 그리고 보더 오른쪽 라이트는 넌으로 잡아줬고요. GMB의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에 자식인 앵커 태그에 보더 라이트를 줘서 구분선을 지금 우측에다 준 겁니다. 여기다가 이걸 리스트에 주지 않은 건 뭐냐면, 리스트에 져버리게 되면은 1픽셀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가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져. 따라서 앵커 태그에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앵커 태그는 블럭 요소로 만들어주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 라인 하이트 40픽셀 잡아줬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호버가 됐을 때예요. GMB 안에 있는 리스트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그 자식인 앵커, 이건 1차 메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방식이 서브에 리스트에 호버가 됐을 때 앵커, 자 이 부분은 2차 메뉴 투뎁스 메뉴에 대한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차 메뉴와 2차 메뉴의 배경 색상이나 글자 색상을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1차를 찾아서 자식 또 2차를 정확하게 찾아서 찾아가는 방법, 이거를 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고, 모든 2차 메뉴는 보더 바텀 1픽셀 솔리드입니다. 자 아래쪽에 줄을 하나 그어주고 배경 색상을 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넌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숨겨버리겠다. 기본적으로 숨기겠다. 자 GMB 리스트에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의 자식의 서브, 이건 뭐예요? 2차 메뉴 얘기하는 거죠. 1차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2차 메뉴와 1차 메뉴 마지막 메뉴의 바로 아래, 여기에 각각 보더 레프트와 보더 라이트를 줬습니다. 이게 역할이 뭐냐면 2차 메뉴를 감싸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서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1픽셀 솔리드 보더 바텀 줬잖아. 아래쪽에 밑줄을 주었고, 아래쪽의 밑줄과 왼쪽 줄과 오른쪽 줄을 따로따로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우리가 보더를 이용해서 네모 박스를 준 게 아니라는 점, 이런 식으로 한번 컨트롤이 될 수가 있고요. 컨텐츠 영역은 너비가 33.3333.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니까 전체 99.9999 100%에 거의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3등분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푸터 영역 역시 자 너비 800에 뭐 SNS 200, 그래서 얘는 반대로 이제 800에 200으로 잡아줬고, 푸터도 패딩 탑 30픽셀에 DIV는 높이 40, 라인 하이트도 40. 그래서 헤더하고 거의 뭐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영역만 정확하게 딱 구성을 잡아 놓으면, 구역만 나누어 놓으면 그 안에서 구조 잡는 거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아줄 때는 HTML 자체를 어떻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그 영역에 포함되도록 시작 위치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플로팅을 사용하건 앱솔루트를 사용하건 원하는 위치에 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쪽에 이제 탭 메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탭 메뉴 같은 경우에는 탭 제목하고 그 다음에 탭 컨텐츠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그냥 예제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너비 390의 마진 탑, 자 위에 외부 여백이죠. 위쪽에 이제 여백을 주고, 탭 안에 있는 TT, 자 탭 타이틀은 마진 레프트 10픽셀, 자 왼쪽에 10픽셀의 여백, 그 다음에 포지션은 상대, Z인덱스 살짝 올려줬고, 자 제목에 해당하는 공지사항 갤러리가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었죠. 너비 80에 높이 40, 그리고 보더 탑의 위쪽 줄입니다. 1픽셀 솔리드, 보더 레프트의 1픽셀 솔리드.
자, 위하고 왼쪽에다가 선을 만들어 주었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라인 하이트 40, 높이하고 맞췄고, 커서 포인터, 자, 손가락이 나오게 해줬죠. TT 리스트의 라스트 차일드, 자, 이건 갤러리에 해당하는 건데, 갤러리의 오른쪽에 테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자, 보더라이트 이용해서 갤러리라고 하는 제목의 우측 선을 만들어 줬고요. 탭의 탭 컨텐츠는, 자, 1픽셀 솔리드 마찬가지로 테두리 만들어주고, 높이는 그냥 대충 잡아준 겁니다. 높이는 그 전체 구역 높이에 그냥 맞춰가지고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상대에, 자, 탑 -1, 자, 요거 해준 이유는 뭐 때문에? 공지사항과 갤러리의 제목과 컨텐츠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바로 테두리 두께만큼 올려준 거라 그랬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 1픽셀만큼 올라와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이 딱 하나로 일치되게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저걸 만약에 1픽셀 올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쪼개집니다. 얘가 1픽셀만큼 그러니까 선이 하나 보이는 영역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TC1의 UL은 패딩 레프트 20픽셀, 자, 좌측 여백을 주고 내부 여백, TC1의 리스트 스타일 타입의 디스크. 자, 요게 뭐냐면, 요게 보통 우리가 LI 태그는 리스트 스타일 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점이라든가 1 숫자 같은 것들 다 빼버리는데, 이번에는 뭘 줘야 돼? 여기에 내용 앞에 점을 붙여야 돼요. 점 이렇게 점 붙이기 위해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디스크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요 속성 값에 의해서 점이 생겨요. 닷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것이고, 커서 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손가락 나오게 했죠. 앵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탭 두 번째 영역, 자, 이미지는 너비가 120에 디스플레이 플럭을 잡아줬고요. 이미지의 두 번째 아이만 마진 제로의 4픽셀. 자, 요게 이제 또 보면은 이미지 갤러리의 이미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에요. 여기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인데, 이 중에 요 간격을 만들어 줘야 돼.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간격,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요? 물론 얘 기준으로 해서 마진 라이트로 줘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마지막 거에 마진 라이트를 빼줘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여백이 너무 넓어지겠지. 마진 레프트로 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마진 레프트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좌우 마진만 주자. 바로 요게 그 내용이죠. 이미지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이미지에 마진의 제로 4픽셀은 마진 레프트 4픽셀, 라이트 4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4픽셀의 여백을 주도록 하겠다. 자, 이런 의미가 되고, 리스트에 온클래스가 붙고 또는 클래스 TC에 온클래스가 붙으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온클래스가 붙은 상태, 이건 안 붙은 상태. 자, 클릭을 했을 때 온클래스가 붙은 상태. 그러면 배경색 흰색,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블록 요소로. TC 클래스는 포지션 앱솔루트 높이 100에 너비 100. 자, 분모 요소 기준 꽉 채워라. 패딩 10픽셀, 내부 여백 10픽셀이고요. 디스플레이 넌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는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영역으로 가면은, 자, 이 슬라이드 랩의 영역 너비 100%에 오버플로 히든, 넘쳐나는 거는 일단 숨기자. 그리고 포지션은 상대 위치로 잡아줬습니다. 프레임의 너비하고 높이 역시 100%니까 분모에서 따라가겠죠. 자, BG 1, 2, 3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BG 1, 2, 3. 자,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준 이유는, 이게 배경으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배경으로 넣어준 이유는 아무래도 크기에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나중에 교체하기도 편하고. 슬라이드 아이템은 절대 위치로 잡았습니다. 자, 슬라이드 아이템이 절대 위치로 잡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겹친다란 얘기죠. 겹쳐놓고 너비 100%에 높이 100%, 그리고 기준 위치는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 아이템에 대해서 반복 없음,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로 꽉 채움, 그리고 기준 위치는 센터,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한 장만 보이게 해준 다음에, 이제 모달 랩은 포지션이
픽스드예요. 고정입니다. 고정해주고 기준 위치를 잡아줘. 일단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그리고 Z 인덱스를 가장 앞으로 당겨줍니다. 맨 앞으로. 너비와 높이 배경 크기에 맞출 수 있도록 100% 잡아주고요. 배경 색상은 자유롭게 잡아주시면 돼요. 주변 좀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검정색 계열의 반투명도 줬지. 모달 클래스는 상대인 릴레이티브에 자 너비, 요게 이제 박스 영역이니까 너비하고 높이를 부여를 해주고 배경색과 테두리, 그 다음에 마진값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타이틀 영역의 높이 잡아주고 밑에 테두리,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의 마진 10픽셀 제로니까 위아래 여백 준 거고요. 모달랩 버튼은 절대 위치 앱솔루트의 아래쪽이죠. 지금 우측 하단에 X 버튼 만들어 준 거예요. 바텀에 라이트니까. 그리고 내부 여백 5픽셀. 그리고 이 모달은 디스플레이 넌 해서 숨겨버리는 거지. 지금 요 내용은 모달 레이어를 만들어 준 게 이제 요런 형태 만들어 준 거죠. 뒷면 이제 흐리게 하고 완전히 까맣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색깔을 빼도 돼. 색깔을 빼면 얘만 딱 보이겠죠. 요 놈만. 그죠? 그리고 타이틀 영역, 컨텐츠 영역, 닫기 버튼. 이게 가장 기본 구조니까. 그쵸? 요거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기본 레이아웃은 이제 끝나게 돼요. 이제 기능 구현들을 해줘야 돼. 각각. custom.js에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간단하게 처리를 해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느냐? GMB에 호버 메소드 사용하죠. 자, 호버는 올라갔을 때와 나왔을 때를 따로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펑션이 두 개 들어가야 돼요. 펑션 콤마 펑션 콤마. 그죠? 펑션 콤마 펑션 콤마. 호버 안에. 자, 호버가 되면 함수를 실행하라. 서브를 뭐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너 쓱 나타나라. 페이드 인 쓱 나타나라. 마우스가 나가면 서브 페이드 아웃 쓱 사라져라.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구현한 겁니다. 페이드로. 그래서 올렸을 때 그냥 싹 나오고 천천히 나오고 빼면 천천히 사라지죠. 시간을 내가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시간을 써주면 됩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탭 영역 TT 안에 있는 리스트를 클릭하면 자 TT 클래스 안에 있는 리스트 이게 뭐예요? 탭 영역이 클릭하면 this.index 클릭한 인덱스 번호를 i에다가 저장을 하고 TT 리스트에 자 여기 봐 not this 자 not this 이거 무슨 뜻이에요? not this는 클릭한 리스트를 제외한 클릭한 리스트를 제외한 li 태그 얘기하는 거죠. 클릭한 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on 클래스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줄이 되면 요게 이제 따로 나오면 일단 모든 것들을 다 빼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준 다음에 on을 별도로 주는 방법이 있고 얘는 아예 제외를 할 때 클릭한 놈 빼고 기존의 on 클래스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현재 클릭한 놈한테 on 클래스를 부여를 해줍니다. 똑같이 TC 클래스도 on 클래스를 빼고 대신에 해당 인덱스에 맞는 TC의 on 클래스를 붙여주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탭 메뉴에 대해서 요거 설정해 주는 거지. 요거 on 클래스를 줬다 뺐다 하는 거. 인덱스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게 이거 쓰면 얘를 사용하면 지금 탭이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되든 네 개가 되든 상관없이 다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란 얘기야. 큰 손을 보지 않고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no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내용을 제외하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TC1의 리스트의 first 클릭. 자, 이게 이제 모달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TC1의 리스트에 탭 컨텐츠 리스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구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탭 컨텐츠의 리스트, 탭 컨텐츠의 리스트, 그 중에 퍼스트, 첫 번째 공지사항 1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모달 랩을 쇼, 보여줘라. 만약에 서서히 보여주고 싶으면 페이드 쓰면 됩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모달 랩에 파인드 버튼, 자, 이 모달 랩 안에 버튼이 여기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알아? this.parent, this.parent 모달 랩을 hide, 숨겨라. 자, parent 복수형입니다. 조상 중에서 찾는 거지. 조상 중에서, 자, 모달 랩 hide에서 닫기 버튼 누르면은 모달 랩이 싹 사라지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달 레이어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내비게이션 보여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탭 컨텐츠가 필요할 때 그 탭 컨텐츠를 제어하는 방법과 또는 모달 레이어를 펼쳐주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놓고 슬라이드 방면을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기능이 페이드라는 기능인데, 자, 이 페이드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선택자를 잡은 걸 보세요. 클래스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슬라이드 랩입니다. 슬라이드 아이템.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슬라이드 아이템이에요. 자, 요 선택자를 아이템으로 가져와. 그리고 아이템.length. 자, 해당 아이템의 개수를 구합니다. 당연히 3개니까 C에는 3이 들어가겠지? item.css. 자, 이 아이템에 CSS를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탑 제로에 display none. 어떻게 하겠다? 숨기겠다 해요. 숨기겠다. 기본적으로 숨겨라. item.eq0. 누구? 슬라이드 아이템 중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인덱스 0번이니까, 그죠? 첫 번째 슬라이드 아이템은 display 블럭. 자, 블럭 요소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자,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앱솔루트로 만들게 되어서 겹치게 되면은 1번 위에 2번이 올라가고 2번 위에 3번이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번 이미지가 가장 앞에 보여. 그럼 안 되잖아, 그치? 첫 번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인 첫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다른 애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만 여기에서 보여주게끔 해주는 거죠. 이 과정을 먼저 해줍니다. 다시 i를 0으로 초기를 하죠. 바 i는 0. 펑션 fade. 자, fade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n은 i 플러스 1 %c i 플러스 1 %c 현재 인덱스 번호에 자 1을 더해라. 1을 더해라. 그러면 1 %c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그 나머지는 1이지. 나머지는 항상 뭐만 생각한다? 분자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죠? 분자. 그럼 얘는 갈 수 있는 거 0, 1, 2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번 이미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다음 이미지예요. n이라고 하는 놈은. 아이템 EQI 현재 이미지는 뭐하고? 페이드 아웃을 하고 아이템.EQN 다음 이미지는 페이드 인 보여줘라. 그럼 얘가 쓱 사라지면서 얘가 쓱 보이는 거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줘요? 현재의 n값, 다음 이미지의 인덱스를 현재의 i, 현재 인덱스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줘라. 그러면 0은 1로 바뀌는 거지, 여기에서. 이게 펑션입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것을 3초에 한 번씩 fade라는 함수를 수행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죠. 셋 인터벌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 로딩이 되면은 3초에 한 번씩 페이드가 실행이 되니까 얘가 뱅글뱅글 돌겠네. 얘는. 그래서 i 값은 초기에만 0을 줬고요. 초기에만 0을 줬고 계속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 i 값
I 값은 바뀌겠죠. N 값에 의해서,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페이드 효과가 지금 돼가지고 쓱 사라지면서 나오죠. 쓱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 원리가, 페이드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겹쳐 놓은 다음에 다 숨겨. 내가 보여줄 거를 먼저 보여줘. 그 다음에 걔가 사라지면서 다음 이미지가 보여지면 돼요. 사라지면서 다음 이미지가 보여지면 돼. 이게 페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물론 꼭 이렇게 코드를 안 짜도 돼요. 짜는 방법이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더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는 가지고 있다면, 생각이 들었다면 바꿔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페이드 방식을 보았고, 이번엔 슬라이드 방식을 보자고. 하는 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미지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페이드가 되거나 아니면은 좌우 슬라이드가 되거나 상하 슬라이드가 돼요. 이게 가장 기본 형태야. 자, 좌우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각각의 너비, 해당 영역의 너비. 자, 즉 슬라이드 랩의 너비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W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 넣어 주고요.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프레임이 있었죠? 해당 프레임은 프레임에,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슬라이드 아이템은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 아이템의 랭스, 이미지의 개수를 C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익숙한 거죠, 요거는. 자, 프레임.너비. 자, 프레임의 너비를 W 곱하기 C, 슬라이드 영역의 너비에다가 이미지의 개수만큼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프레임의 너비를. 그리고 아이템의 너비는 자, W만큼 슬라이드 랩의 너비만큼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아이템은 뭐였죠? 이 아이템은 슬라이드 아이템이었죠. 이미지의 너비를 어디에 맞춰라? 슬라이드 영역의 너비에 맞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보여지는 영역이 이만큼이야. 슬라이드 이미지의 영역이 이만큼인데 이미지가 3장이에요. 그러면 꽉 하나 가득 보여줘야 돼. 맞죠? 그러면 얘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할 거야? 가로로 배치를 해서 놔야 될 텐데, 그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너비를 잡아주는 거죠. 이미지 3장이 들어가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영역은 어차피 어디니까 빨간색의 슬라이드 랩 영역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죠? 이걸 해주기 위해서 잡아준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공간 모자라면 떨어져요, 이미지들이.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너비를 계산을 해준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for bar idx in item. 자, 이거 포인문이죠. 아이템의 개수만큼 하나씩 증가하는데 idx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tem.eq012가 되겠지? 얘네들의 css left. 자, 어떻게 하라? 배치를 가로로 배치시킵니다. 강제로 idx 곱하기 w로 이미지 0번과 1번과 2번을 각각 배치를 해주는 거지. 왜? 플로팅을 시킨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앱솔루트가 되어 있잖아, CSS에서는. 그죠?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강제로 내가 펼쳐주는 거야. 쫙 옆으로. 자, 그리고 i는 0 변수 만들어주고요. 슬라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i 플러스 1%씩. 자, 이게 바로 뭐요? 다음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고, item.eqi. 자, 현재 인덱스죠? 현재 인덱스에 .animate. 자, animate 메소드 사용하네. left w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 w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왼쪽으로 지금 음수보 보시는 거지. left에 음수 보면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현재 이미지는 왼쪽으로 가라. 몇 초에 걸쳐서? 0.6초에 걸쳐서. 그리고 animate. 다음 이미지는 left 0. 왼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던 놈이 왼쪽으로 넘어오겠죠? 현재의 이미지로 바뀌고,
다음 이미지, 다다음 이미지죠. 다다음 이미지는 n 플러스 1 left w 얼마만큼 슬라이드 랩 영역 바로 오른쪽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EQ I.animate left 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현재 이미지를 왼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시간이 0이니까. 그리고 프레임 어펜드. 자, 프레임의 맨 뒤에다가 추가하는데 item.eqi라고 붙였어요. 현재 인덱스를 어디에다가? 현재 프레임의 맨 뒤에다가 어펜드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는 다시 현재 이미지로 집어넣어줘요. 이것을 3초 동안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원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름 자체가 슬라이드였으니까, 자, 슬라이드 1이라는 놈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하고 순식간에 여기로 가는 거야.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순식간에 여기로 가요. 그죠? 이동하고 들어오고 여기로 가. 이동하고 들어오고 여기로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위아래니까 너비 대신에 뭘 고려하면 돼? 높이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만들어 줄 거는, 자, h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슬라이드 랩의 하이트, 높이를 계산을 해라. 높이를 구해와라. 그리고 프레임하고 아이템 똑같습니다. 얘네들의 크기는. 자, 프레임의 높이, 그 다음에 아이템의 높이. 지금 너비 값이 다 높이로 바뀐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포인문에서 레프트 대신에 뭘 썼어? 탑을 써가지고 상하 조절해 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에 대해서도 레프트 대신에 그냥 탑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뭘 할 수 있다? 나는 상하 슬라이드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음수값을 썼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슬라이드 이미지가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음수값을 양수값으로 주면 되고, 반대로 보내고 싶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페이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페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좌우 슬라이드가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한번 해보고, 좌우가 되면은 상하는 반대예요. 그냥 기준값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할 줄 알면은 기본적으로 오토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닷, 즉 인디케이터 추가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를 추가해주는 내비게이터도 별도로 하나하나씩 짜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우면 그냥 쉬운 플러그인을 뜯어가지고 거기엔 이런 식으로 썼네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리 같은 경우에 클릭 이벤트를 통한 거니까 클릭을 했을 때 이전으로 가거나 클릭을 했을 때 다음 이미지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지, 이 클릭 이벤트하고 연동된 거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